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4일 기미 네 번째 기사 공조판서 양승지가 차자를 올려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용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시록 104권 성종 10년 5월 4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공조참판 신정이 상언하기를 간원에서 논열한 조건을 스스로 밝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그대로 두고 묻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이와 같이 상서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성종시록 104권 성종 10년 5월 4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모든 옥사의 조율에 있어 중덕과 같이 그릇 죄를 가한 것이 혹 있을까 두렵다. 근래에 다시 정부의 서사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죄인을 조율함에 있어 계달할 일이 아닌 것은 정부에 보고하여 그 가부를 결정한 연후에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 영의정 및 판부사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장손이 아뢰기를 경중의 일은 100일 아래의 것이므로 원악한 일이 진실로 없을 것입니다마는 외방의 일은 관찰사가 모두 직접 결단하므로 형평상 일일이 조당에 보고하기는 불가한 것입니다 하였고 이 극배는 아뢰기를 반드시 정부에 보고한 연후에 과제한다고 하면 죄가 충척되어 옥에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넓은 하늘 아래 왕토가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내외를 가릴 것인가. 외방에서는 비록 목사라도 장 이상부터는 스스로 결단할 수 없으니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의정부는 백관의 장인데 전부하에 결제하는데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극배는 말하기를 육경의 직분을 나눈 것은 진실로 임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으로 올바른 사람을 얻어 일을 쓰는 데 있는 것이니 맡기고서 의심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형조에는 부령이 많이 맡겨지는데 한정된 이서로서 선사하여 보품하게 한다면 옥사를 결단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서사에 있어 또한 사죄는 중지했다고 하는데 하물며 조정의 법을 가볍게 바꾸고 어지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였고 정창수는 말하기를 이극배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도 또한 어렵지 아니하니 시험해 보고서 그만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이극배가 이르기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부가 비록 매일 새벽을 무릅쓰고 합조하더라도 채옥을 없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또 정원의 명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형조에서는 이미 형옥의 일을 위임은 받았으니 마땅히 믿고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정부의 보관 연휴에 죄를 결정한다고 하면 일이 많이 늦어져서 옥사가 반드시 정체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전교하기를 일찍이 정성을 지낸 이유와 홍문 간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노사신 홍응은 의논하기를 원망을 초래하는 게 되는 것은 형벌이 맞지 아니하는 데에 있는 것이니 어찌 널리 묻고 상의하는 것이 해롭겠습니까? 이전에는 정부에서 이를 의논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나 지금은 다만 사형만을 의논할 뿐인데 장 이상도 아우러 의의하여 논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직제학 최경진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주단조에 이르기를 형조와 계승부와 관찰사는 유이하를 직단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본뜻을 살펴보면 늦어지거나 지치 않은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경중에서 결단하는 바 장조를 범한 자를 반드시 정부의 의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한다고 하면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구심을 갖게 되어 즉시 추단하지 못하게 되므로 늦어지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의심하거든 맡기지 말고 맡겼거든 의심하지 말라 하였으니 다만 적격자를 얻어서 신임하였으면 옥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에 삼공은 도를 논하고 육경은 직분을 나누어 간악한 자를 hir문하고 포악한 무리를 형벌하면 그 직책이 사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를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 까다롭고 세밀한 쪽으로 기울까 두렵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옛날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노사 신등의 의논을 따랐다.
구령은 기록 문서이다. 선사는 모아서 베꼈습니다. 의인은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신들이 모여 관서에서 보관 사목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이다.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이 거기에 근거하여 재결하였다.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4일 기미 7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이극기 장령 안철양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중덕에게 과제한 것이 착오된 일로 인하여 대조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신 등의 직책이 백료를 규정하는 데 있어 스스로 이미 허물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태연히 직책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중덕이 그 시험일을 구타한 일은 그 시험이 중금이 올린 소장에 대해서는 그 일은 미처 실정을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불효의 죄로서 다스릴 수가 없었으며 이웃 사람들이 공수하여 말하는 것을 돌아보니 며느리와 시어미가 반순하여 서로 힐난했다고 하였으므로 장주로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하였는데 선교하기를 만약 고소한 바가 사실이었다고 하면 마땅히 불효의 죄를 가할 것이요 만일 아니라고 하면 이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데 어찌 그 실정을 구명하지 않고 조율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실로 죄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니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극기 등이 상사하여 사직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비록 차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비염하였고 또 2번이나 사면하였으니 또한 잘한 것이다. 하고 이어 수를 대접하여 보내도록 명하였다. 반수는 서로 미워합니다.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4일 기미 8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강릉 양사에 의지하고 있는 중홍지가 양민 우손을 삭발하였다가 이미 환속시켜 정력한 뒤에도 그대로 솔거한 죄와 김자이 등 3사람이 가사를 철거시키고 그 전제를 혹은 빼앗아 경작하거나 혹은 억지로 바꾸거나 혹은 묵혀서 황폐해지게 하고는 뇌물을 받은 죄와 사체를 미처 내지 못한 사람의 집에서 소를 탈취한 죄와 본사의 사산에다 제 마음대로 표를 세워 벌세를 금한 죄와 양반의 자제와 전지를 다투다가 함부로 구타한 죄와 강아지와 소, 말을 절 안에서 아울러 기르는 죄와 다른 사람이 마전에 도량을 파서 물을 끌어들인 죄와 사체를 나눠줄 때 사사로이 사체를 받은 사람을 부려서 경종을 시키거나 혹은 소목을 거두어 들인 죄는 유리 종중으로 장 100대를 때려서 환속시키는 데 해당됩니다. 마당에 탈취한 전지와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또 산산의 제은안은 오랜 옛날의 민전이었으므로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남는 전지 및 영국의 영대의 전지 등은 모두 둔전에 소속시켜 군대를 보충하게 하소서. 염량과 진부 2곳에 사체를 거두어 들일 즈음에 여염을 횡행하면서 남의 집을 수색하여 혹은 2축을 빼앗고 혹은 남의 땅을 빼앗으면서 남의 가사를 설거하기도 하였으니 작패가 다단하였는데 이는 모두 학멸이 시킨 바입니다. 청컨대 아울러 출국하소서니 명하기를 선왕께서 이미 하사한 물건이니 옛날대로 할 것이며 하기는 출국하지 말라. 홍지는 1등을 감하여 속을 바치게 하고 환속시키지 말며 사체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전 부터 이니 금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사산은 사방의 산이다. 손목은 땔감이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잔치를 3대비전에 올렸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당상과 부원군과 육조의 당상과 입직한 도총부의 당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양승지, 신정 등의 인품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박중선, 어세곤, 윤흠, 이승선은 의논하기를
사람을 밝게 알아보면 옛 성인도 어렵게 여기는 바인데 한 사람의 회의로서 가볍게 버리고 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람은 독립해 있으면 세속의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한 동료가 있으면 세속의 좋아하는 바가 되기도 하는 것이니 여러 사람이 헛들고 기리는 것도 또한 가볍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조정의 진신들이 서로 공격하면서 각각 군자냐 소인이라 지목하여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른바 소인이란 반드시 모두 소인이 아니고 그 이른바 군자라는 것도 반드시 모두 군자가 아니었어 마침내 경위의 풍습을 이루어 혼란한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은 성명의 세상이므로 진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지만 만약 후세에 천망이 점점 해이해진다면 그 패단을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옛날에 대신으로 오예와 엄난에 관계된 자가 있으면 오예와 엄난을 범했다고 이르지 않고 유박이 갖추어지지 않고 보게가 꾸며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그 대신을 대우하며 도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양성지와 신정은 오랫동안 좌우에서 모셨으며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는데 사람은 요순이 아니고서야 누구인들 허물이었겠습니까? 비록 대간의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 천천히 이를 살피는 것이 옳겠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임금이 치밀하지 아니하면 신하를 잃는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주상의 제가를 바랍니다 하였고 박숙진, 이극돈,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대저 사람에게서 장점을 취해보면 반드시 한 가지 유능한 것이 있으니 양성질은 해박한 노유이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짐작하는 성질이 없으며 신정은 성품이 본래부터 용화하여 일을 다스리는 능력은 있으나 세상 일에 있어서는 영위한다는 비평을 면치 못합니다. 신등이 보고 들은 바는 이에 그칠 뿐이나 다만 옛 사람이 말하기를 좌우가 모두 어질지 못하다고 하여도 옳은 것이 아니고 모든 대부가 어질지 못하다고 하여도 옳은 것이 아니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지 못하다고 하여도 옳은 것이 아니니 반드시 그 어질지 못한 것을 본 연후에 이를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천천히 살펴서 이를 진퇴하게 하소서 하였고 윤계겸 이숙기 여자신 한천손, 이육, 이길보, 박안성, 배맹후는 의논하기를 대저 사람을 어지르고 어질지 못하면 서로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승지 신정은 여러 번 대간의 논박을 받았으니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정은 그 어진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고 김여석, 이덕승, 박안부는 의논하기를 사람에는 어진이와 어지지 못한 이가 있는데 어진이는 재주가 있고 덕이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어질지 못한 이는 이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 양성지와 신정은 어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만 한낱 탐도하는 무리일 뿐입니다. 그 사람됨과 정상은 이보다 앞서 논박하기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지금 간원의 상소도 또한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실로 무리에 맞는 것입니다. 또 공부는 비록 권세를 잡은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백공이 관장되는 곳이고 중리의 부고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를 도모하는 무리가 그 지위의 장관이 되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대개 이름과 실제는 서로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나 양성지와 신정이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연유가 있어 그러한 것이니 지적할 만한 것이 없다는 한 가지로서 공의를 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빌건대 의심하지 말고 강단을 내리시어 염치를 권장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논이 들어오니 임금이 친히 그 가운데 사람이 요순이 아니고서 누가 허물이었겠습니까? 라고 한 부분과 주역에 이르기를 임금이 치밀하지 못하면 신하를 잃는다고 한 말을 지우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이를 의논하라고 명한 것은 다만 중론이 어떤가를 보고자 한 것뿐이었는데 또 의논하는 바를 보니 지위가 높은 자는 그대로 동일한 말을 했고 지위가 낮은 자도 또한 그대로 같은 말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요순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는 옛사람이 인물을 범론한 것이니 이 의논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 말하기를 임금이 치밀하지 못하면 신하를 잃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진실로 그렇지 않다. 가령 임금이 스스로 신하의 과실을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라면 의논하는 바가 옳을 것이나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일은 곧 간관의 논란으로 인하여 그러하였으니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 대략은 옳다 하였다.
진신은 벼슬 아치 통칭이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5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하사하기를 이제 헌의 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러 도에서 명일에 진상하는 박물로서 호피 표피 높이는 혹은 함정에서 잡은 것이거나 혹은 영중에서 비치해 놓은 것으로서 배단 없이 봉진하는 것은 이미 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함정에서 잡은 것을 감사가 따로 진상하는 것이라고 칭탁하여 선물로 써버리고 또 매년 춘추로 습진할 때 제포로 쓰기 위해 산영에서 잡은 피장도 모두 구처해 놓지 않고서 졸도사가 이것마저 선물로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매양 박물을 봉진할 때를 당하여서는 대개 모두 따로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정하여 이를 예공처럼 여기며 값을 민간에게서 거둡니다. 그 값이 면부로 계산하면 표피면 많은 것은 30여필이요 호피면 20여필이며 녹비면 혹은 15, 6필 혹은 10여필 혹은 7, 8필에 이르러 민폐가 매우 많습니다 하였다. 이제부터는 함정에서 잡은 바와 호피 표피는 항상 박물에 사용하고 영여가 있으면 따로 올릴 것이며 제포로 쓰기 위해 잡는 바의 피장 또한 간택하여 봉진하게 하며 아울러 여러 고을에 정하지 말게 하여 민생의 해묵은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제거하라 하였다. 성경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6일 신요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출로수 종정수 좌수나 대관 석견수 종국길 상진군 추포 백기수 종무차 국분사 주지승 승목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6일 신요 두 번째 기사. 외 혹은 조전 언팔 등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6일 신요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김여석 등이 차자를 올리기라.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산산의 전지는 본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조업이었는데 세조께서 특별히 상원사의 승도에게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전을 침점하고 밀력을 착취하니 우리 백성의 피해가 자만해졌습니다. 백성의 명맥이 이 전투에 달렸는데 어찌 선왕의 한때의 은혜로서 깊이 우리 백성의 백세의 생업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쪽을 빼앗아서 이쪽에 줌으로써 백성을 요이게 하고 중을 살찌게 하니 신은 그에게 마음이 아픕니다. 화식은 본래 욕심이 적은 자가 일삼을 바가 아닌데 승도들이 수렴하는 즈음에 무리를 지어 동리로 다니면서 남의 재산을 찾아내고 남의 두 축을 빼앗아 백성에게 독을 끼치는 것이 맹호보다 심하니 신은 즉이 마음이 아픕니다. 중홍지라는 자는 하결의 위엄을 위로 지사라 호칭하고 염량을 관간하면서 이름을 쓱고라 이르고 인가를 철가하며 민경을 빼앗는가 하며 묵어서 거칠어진 땅을 억지로 바꾸어 표마를 세워 벌채하는 것을 금하고 의관의 자제 등을 구태하는 것과 같은 일은 모두 이것이 방민하는 죄인이 장 100대를 들어서 환속시키는 데 해당됩니다. 평범한 백성이면 이를 유로서 처단할 것인데 홍지에게는 그 장을 감하여 속바치게 하니 신은 적이 의혹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노성 하결은 편히 상원에 살면서 이어 염량사와 낙산사 등의 제자를 나눠 배치하고 널리 농장을 점령하여 힘써 화제를 늘리는데 승도로서 교만스럽고 방자한 자는 모두 하결과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마땅히 추국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도 특별히 추국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신은 적이 의혹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 등은 엎드려 원하건대 민전을 돌려주도록 하고 사체를 금지시키고 홍지에게 주의해 주시고 학예를 추국함으로 상길같이 아랜 바에 의하여 연망을 명쾌하게 하소서 하였다. 조읍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다. 자만은 널리 퍼져나감이고 화식은 재물을 늘리는 게고 관가는 맡아서 관리합니다. 민경은 백성의 경지이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검호로는 무릇 장주에 이상에 관계되는 것은 형조 한승부 사헌부 사관은 장내원 종부시에서 모두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는 당부를 의의할 것이며 보고한 바를 만약 당직에게 행의하여 시행하더라도 착오가 있을 것 같으면 내용을 갖추어 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백사관 성종 10년 5월 7일 엠솔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로 밑에 나아가 공신의 중삭 연을 베풀고 대내전이 사성한 중 서흥민 대마 도주가 특별히 보낸 평국충 등을 접견하였다. 술이 반쯤 돌았을 때 서흥 등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령하고 전교하기를 대내진이 우리나라에 향함이 정중하니 내가 이를 깊이 가상하게 여긴다. 더건대 경도의 병난이 이미 종식되었다고 하므로 이제 통신사를 보낼 것이니 해로를 잘 호송하도록 하라 하니 서흥이 대답하기를 엎드려 선교를 듣고 마땅히 우리 주인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평국충에게 명할 술잔을 올리게 하고 전교하기를 너의 도주가 보고하여 이르기를 일본 경도의 병난이 이미 종식되었습니다라고 하므로 통신사를 보내니 후대하여 호송하도록 하라 하니 평국충이 대답하기를 삼가 마땅히 일일이 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어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교시로 백사권 성종 10년 5월 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김여석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강릉의 백성들은 산산의 전지로서 생업을 삼는데 중하결이 진지라고 구실을 붙여 하사를 받은 이래로 점점 이를 잠식하여 거의 다 점령해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입추의 땅도 없게 하였으므로 원통함을 호소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선왕의 뜻이겠습니까? 백성의 토지를 억지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탐욕이 날로 성하여 재물을 늘리고 백성의 것을 박탈함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니 이는 죄의 괴수인 것입니다. 중홍지라는 자는 하기를 빙자하여 성사와 같은 행동을 하며 양민을 노예와 다름없이 구역하여 기렴하듯 착취하며 이는 치수까지 다하여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소연하게 처소를 잃게 하는 이는 간악한 짓의 어뜸입니다. 참컨대 하기를 엄하게 다스리고 홍지를 환속시키면 승도로서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징계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토를 되돌려주고 그 사체를 금하면 백성으로서 처소를 잃은 자가 그의 생업에 안정될 것입니다 했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럴까? 진지는 묵은 땅이다. 잠식은 누에가 뽕을 먹듯이 침식했다는 뜻이다. 입추는 송곳을 세웁니다. 성사는 성호 사서의 준말로 성호는 성 안에 있는 여우 즉 임금 곁에 있는 소인을 비유합니다. 사서는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사당에 사는 쥐이다. 즉 임금 곁에 쌀랑거리는 간신을 비유하는 말이다. 구역은 사람을 마구 불에 쳐서 부립니다. 기렴은 키를 가지고 물건을 취하는 것과 같이 조세를 가혹하게 받아들입니다. 치수는 무게가 얼마 나가는 저울 눈과 같이 극소량을 말하는 것이다. 소연은 쓸쓸한 모양이다. 성주시로 백사관 성종 10년 5월 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사헌부에서 근래의 중 홍지 등의 불법한 일을 가지고 조율하여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법으로 조치하지 않고 마침내 그 주의를 감아 주었으며 빼앗은 민전을 옛날대로 환급하도록 하시니 신등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중의 무리는 세속을 떠나고 속연을 끊어 청정하고 과육하는 것으로서 업을 삼는 것인데 이제 홍지 등은 낙상사 근처에서 따로 농장을 개설하여 남의 전토를 빼앗고 남의 가사를 철거하며 사체를 수렴할 때에는 여러 열의를 횡행하면서 백성의 재물을 수색하는 등 여러 가지 작별을 하였는데 이는 비록 홍지의 소위라 하더라도 모두 하결이 시킨 바이니 승려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이가 같이 무법한 일을 애당초 알지 못하였다면 그만이겠지만은 이제 이미 관원을 보내어 추액하여서 정적이 현저한데 오히려 또 용서한다면 신등은 저기 상벌이 바르지 못하여 백성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까 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심으로 재결해서 율에 의하여 단죄하고 그 점탈한 민자는 거두어 본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며
식화도 하지 말게 하여 민생을 넉넉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식화는 사채놀이이다. 왜 이렇게? 성조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8일 개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사헌부에서 이극기 등을 공문한 계본을 보니 실로 이극기를 비유한 것이다. 대사원으로 하여금 옛날대로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고 집이 김 녀석 등을 갈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대답하기를 자세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또다시 중득을 공문하고자 하였으니 과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옥외이지 이극기를 비유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성에게 보이라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에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이보다 앞서 대관을 탄핵을 당하면 비록 죄가 없다 하더라도 복직될 수 없는 것이 예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실수가 있었으니 집이 김여석 등을 채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성현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권병이고 조종의 강기로서 사회 만민이 이를 믿고 생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법을 따르면 편안하고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태로우며 법을 따르면 화평하게 다스려져서 일이 없고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번거롭고 태만해져 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날 철왕은 반드시 법을 먼저 지키며 이를 보기를 신물과 같이 하여 감히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사랑하기를 지보와 같이 하여 감히 남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법이 또한 무너지면 다시 구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전지를 받으니 무릇 장주의 이상에 관계되는 것은 형조 한승부 사헌부 사관원 장례원 종부시에서 모두 의정부에 보고하여 의의해서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신등의 생각으로서 이를 헤아려 보건대 그 불가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삼가 형전을 살펴보니 본조 계승부 관찰사는 유이하를 직접 결단하고 각 아무는 태이하를 직접 결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대전은 세조대왕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짐작하고 성녀를 경영하여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세밀하게 한 것이므로 만세 바꿀 수 없는 상전이니 전하께서 마땅히 준수할 바인 것입니다. 가령 집을 짓는 자가 그 원장을 분축할 때 이미 법정에 맞추어 자손에게 물려줬는데 자손이 그것을 근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그대로 이를 헐어버린다고 하면 장차 어떻게 전인이 공을 도모하겠습니까? 지금 한 가지 일의 실수로서 갑자기 성헌을 고치어 주관이 제작한 아름다운 뜻이 점점 폐하여지게 되는데 이르게 된다면 일부의 대전은 한갓 문구가 될 따름이니 이것이 그 첫 번째 불가한 일입니다. 이제 제사에서 결단하는 바가 모두 경중에서 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의하여 죄를 정할 수 있지만은 팔도가 크고 주부 군현이 많고 인물이 많고 옥송이 번다 한 것에 이르러서는 경중보다 몇만 배가 되는데 그 유와 장에 대한 것을 신문화에 결단함에 있어 어찌 일일이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일일이 보고를 올려서 논정한다면 분운하여 저오되어 장차 그 패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옛날 그대로 하여 감사가 스스로 결단한다고 하면 전지를 내린 뜻과는 어긋나서 안과 밖의 법이 다를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 불가한 일입니다. 대저 형옥의 근심은 유체보다 더 중함은 없는 것입니다. 유체가 되면 백성의 심정이 민울해집니다. 이제 현관이 능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 또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임금에게 아뢰어 조사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못하고 참가하는 것도 하루에 끝나지 않아 의위하는 사이에 오래도록 결단되지 못하는 자는 심한 추위와 덥고 비오는 철에 유설 가운데서 체류되어 고초를 겪는 정상을 말로서 형용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니 이것이 세 번째 불가한 일입니다. 대저 명왕의 법은 왼쪽인 것을 오른쪽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른쪽인 것을 왼쪽으로 하지 아니하며 위에 있는 자가 아래 사람의 직분을 빼앗지 아니하고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의 일을 침노하지 아니합니다. 도를 의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며 엄량을 섭리하는 것은 재상의 직분이니 세무를 마땅히 친히 담당할 바가 아니며 상벌을 여탈하는 권한과 인재를
하는 것은 인조의 소임이므로 아래 사람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가령 요수, 우, 당, 문왕, 무왕이 임금이 되고 고요, 기, 이윤, 부열, 주공, 소공이 재상이 되었다면 오히려 위임한 후 수공하고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지만 그 다음과 같은 경우는 권위를 위에 두어서 국세를 강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성신의 자질로서 숙특을 분별하고 조정의 기강을 정돈하시니 조금 더 염려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후일에 소임을 맡는 자가 혹 그 적임자가 못되고 제보함에 있어 혹 그 적당한 인재가 아니어서 세력으로서 형벌을 마음대로 하고 위험으로서 법도를 어지럽게 하면 하류가 비록 이를 의논하고자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 불가한 일입니다. 그늘의 법과는 대개 현재에 있어서는 혹은 시비를 어둡고 혹은 스스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혹은 엄체하여 결단하지 못하니 진실로 전하께서 염려하는 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등도 또한 무능한 재능으로서 그릇되게 간관을 맡았으므로 진실로 공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형조와 같은 경우는 대관의 중임이므로 전고에 익숙하고 시위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이 지위에 있음이 마땅치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신이 반이나 차지하여 서로 계속해서 하게 되니 신등은 적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일의 덕실은 사람에게 있고 관에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한때의 실수로서 조정의 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혹 현관의 적임자를 얻고 대관의 적임자를 얻는다면 오히려 이를 맡겨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진실로 그 적임자가 아니면 비록 삼공재상의 높은 지위라 하더라도 감정에 치우쳐서 사사로움을 따르는 것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건대 관에 고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등이 또 듣건대 사람에게 맡기는 세상은 크게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크게 어지러워지고 법에 맡기는 세상은 비록 심한 이득은 없다 하더라도 또한 심한 해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법이 한번 세워져서 사람의 이목에 전파되면 지자도 법을 넘어서 꾀할 수 없게 되고 밝은 자도 법을 넘어서 의논할 수 없게 되며 비록 간운과 호활한 무리일지라도 둘러보기만 하고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이의 경중을 막론하고 진실로 마땅히 법을 지키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제장이 승묵을 패하면 실가의 제작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고 농부가 뇌사를 벌이면 수확의 시료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고 인주가 가방을 무어하고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은 다만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한번 고치면 장차 쓰러지고 무너져서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이를 논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하께서 한결같이 대전을 따르고 선왕의 법을 지켜서 허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니 정원에 두도록 명하였다. 분축은 흙을 운반해 쌓습니다. 긍구는 긍구, 긍당의 준말로 아비가 사업을 시작하고 자식이 이를 계승함을 비유한 것이다. 주관은 주공이 지은 것으로 제도 등을 기록하였다. 여기서는 주공을 뜻하는 것이다. 저 오는 사물이 어긋납니다. 위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오물오물합니다. 유술은 잡혀서 갇힌 못, 감옥을 말한다. 가언은 사람을 부리는 일이다. 수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쑥특은 선악을 말한다. 재장은 목수이고 승묵은 먹줄이며 뇌사는 쟁기이다. 무언은 어루만지어 다스립니다.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1일은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 홍응에게 말하기를 장주의 이상은 정부에 보고하여 의의하게 하라는 일에 대하여 어제 간원에서 상소하기를 불가하다고 했는데 내가 전일에 여러 정승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정승과 정원에서는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나 홀로 경과 영돈령만이 옳다고 하였다. 내가 이 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해사를 믿지 아니하여 그러하는 것이 아니고 중의를 널리 모아서 원망을 품는 것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해당 관점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면 대전에 오결한 자에게 과제하는 법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옳을 것이다. 유체 때문이라고 한다면 무릇 수인을 국문하여 일이 명백하게 되지 못한 자의 경우 혹은 가까운 이웃에게 묻고 혹은 사정을 추국하여 이를 조사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고 이를 참고하는 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 속단하여 주의 아닌데 빠뜨리기보다는 차라리 천천히 살펴서 함부로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동안 차라리 수일 동안 지원될지언정 널리 의논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형제 사루 동안에 장과 유를 처할 자를 논단하는 것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데 만약 일일이 보고하여 논정한다고 하면 분운하게 저오되어 유죄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중득의 일로서 말하면 죄가 없는 자로 하여금 그릇되게 그 형을 받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대개 형벌이라는 것은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결단하여서 죄에 해당하는 것은 비록 오래되더라도 가할 것이다. 감사 같은 경우는 비록 일일이 의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만일 경중에서 정부에 의보한다는 것을 들을 것 같으면 반드시 국가가 형옥에 유의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할 것이니 어찌 신중을 가하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하였다. 시독관 이 우보가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일이 많이 지체되어 신원을 구하다가 도리어 억울함을 이룰까 염려됩니다. 만일 신의 생각으로서 말한다면 법사의 진실로 그 적임자를 얻게 되면 형옥에 있어 어찌 실중할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옛날 당조에서 형벌을 밝힌 이가 곧 고요였고 교화를 법필한 이도 또 곧 고요였고 만일을 제어한 이도 곧 고요였는데 형벌을 밝히는 일이나 교화를 보필하는 일이나 만일을 제어하는 일이 모두 세사가 아닌데도 고요한 사람이 능히 조치하여 마땅함을 얻었으니 신이 이른바 사람을 얻는 데 있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헌부는 백료를 규찰하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진실로 허물이 있으면 즉시 탄핵하는 것이다. 다만 대사헌이 2번이나 비염하였는데 집이 김여석 등은 오히려 주의를 청하지 아니하므로 그 연유를 묻기까지 한 것인데 말하기를 이극기가 바야흐로 비염을 하였으니 이를 발락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이 극기가 2번이나 와서 비염하였으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의 발락은 분명한 것인데 이치에 불하고 말이 궁액해지자 이렇게 부득이한 말을 하고 있으니 아우러 제대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 승소가 대답하기를 비록 현자일지라도 또한 허물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적은 허물은 용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전조 이래로 본부의 공함을 받으면 좌강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검토관 정성근이 아뢰기를 적은 허물을 용서한다고 하면 이 성소의 말과 같습니다. 이 걷기는 제 행이 겸전하니 체대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또한 체대시키지 않고자 한다. 다만 본부의 공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발락은 결정지어 끝냅니다. 좌강은 좌천을 말한다. 성조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이극기를 가선대부 2조 참판으로 오사겸을 가정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숙진을 가정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성귀달을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김유겸을 성균관 동지사로 윤민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비로 신형을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성근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으로 홍흥을 중직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복승정을 봉직낭 사헌부 지평으로 안초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백사군 성종 10년 5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대학 연의를 강하다가 언행은 군자가 천지를 움직이는 소위이다라는 대목에 이르러 시독관 이창신이 아뢰기를 언동이란 일신의 축이이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교의 티는 오히려 갈아버릴 수 있으나 이 말의 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상인에 있어서도 진실로 마땅히 삼가해야 하는 것인데 인군에 이르러서는
움직이면 좌사가 이를 기록하고 말을 하면 우사가 이를 기록하여 한마디의 말도가 한 가지 행동이 모두 사필에 남겨지는 것이니 더욱 삼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신과 이극배가 봉상시의 제조가 되었습니다. 봉상시는 제향을 맡은 곳인데 관고가 협착하고 또 원장이 없어 신시로서 울타리를 만들었으니 한갓 재물을 수용하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화재도 또한 두렵습니다. 청근대 군인을 불러서 새로이 창고 12여 칸을 짓고 담장과 벽을 수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는 때를 당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옳지 못하니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어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지사 이 극배가 아뢰기를 지금 기지를 닦아야 하는데 군인을 자정하여 돌을 죽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추기는 중추가 되는 기관이다. 백규는 흰 굿을, 신씨는 섭과 가시를 말한다. 성조실록 백사권 성조 10년 5월 1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사은 어세겸이와 사례기를 신의 아우 어세공이 지금 병조 판서가 되었는데 본보와 병조는 서로 분경을 살피고 또 정사에 잘못되는 것을 탄핵하니 청간대 신의 직책을 갈게 하여 주소서 하는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전례가 있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전일에 이극돈이 대사안이 되었을 때 형 이극배가 병조 판서로 있었으므로 이극돈이 사직을 청하였는데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사헌의 직위를 갈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어세겸을 가정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박숙진을 가정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삼봉도에 투고하는 인물을 청컨대 조관을 보내어 환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 장성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사한 김국관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신등이 일찍이 들이니 삼봉도는 수로가 험악한 데다가 또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니 경이하게 사람을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시 더 자세히 물어보고 만일 인물의 왕래가 명백할 경우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을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삼봉도가 성종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2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이르기를 상구는 그 집안 살림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할 것이다. 공자는 안연에게 후하게 대하면서도 수레를 팔아 곽을 장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세속에는 후장하는 자가 있지 않은가 하니 우승지 이경룡이 대답하기를 경성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후장하는 자를 드물게 보았겠으나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모두 혼례와 장례의 용구를 남보다 사치하기를 힘써서 가산을 허비하고 제도를 유월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였다. 전경 안윤손이 이르기를 서울 안 백성으로 어버이를 위하여 제승을 하고 화려함을 서로 승상하여 산업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송종함에 이르렀으러 또 관은 있고 과학이 없는 자가 없으니 법을 세워서 이를 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유사에게 명하여 다시 검찰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일마다 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 경동이 이르기를 상교가 제시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묵자가 주장한 박장에 대하여 맹자가 이를 논박하였으니 곽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홍가에 있어서는 비록 근법을 세웠다 하더라도 오히려 옛 풍속을 답습하여 다투어 사치와 화려함을 승상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홍기를 놓치는 자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저 법을 세워 이를 시행하면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풍속을 갑자기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니 법을 맡은 사람이 스스로 궤도를 따르면 법을 두려워하는 관리도 점차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고쳐 세월이 쌓이고 오래되면 저절로 규거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였다. 6월은 넘어갑니다. 채승은 절에 가서 제를 올리고 중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다. 송종은 장사 지내는 일이다. 박장은 장사를 바가게 합니다.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정국의 사송인 마다 로고가 말하기를 전년 6월에 경도의 병난이 종신된 일에 있어서 도주의 사승 수소지가 이를 탐문하러 갔으나 아직 되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병과가 이미 그친 것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도주가 우리로 하여금 상국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포에 도착하여 유련하면서 수소지를 물었더니 이미 본도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도주가 그 전에 소위전을 후하게 섬겼는데 소위전이 본토에 돌아가서 도주가 청간 대관을 박대하였으므로 이로써 소위전과 틈이 생겼습니다. 대녀전도 또한 사람을 시켜서 대마주와 강화하였으므로 전년에 대내와 가 소위를 공격할 때 소위가 사람을 시켜 본도에서 구원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도주는 가서 구원을 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위는 스스로 병력으로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싸우지 않고서 비전주의 깊은 곳으로 물러나 몸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장문주 등지의 해적은 모두 이 대내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대내가 본토에 돌아가서 굳게 금하고 있으므로 그 일대에 해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승은 사자로 보낸 중이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대항 연희를 강하다가 낮에 찾는 것으로서 족할 것인데 또 반드시 야대를 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는 데 이르러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은 매우 옳다. 내가 근래에 연고가 있어 여러 번 야대를 패하였다 하니 대사관 성현 시독관 성담년이 아뢰기를 이 말은 매우 옳습니다. 진실로 인군이 마땅히 경성할 바입니다 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소영의 실수를 거울삼아 노석의 교를 취하지 않고 오직 요순과 주공 공자의 도만을 좋아했다는 데 이르러 성담년이 아뢰기를 태종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비록 동독하였으나 강한 바는 전대의 진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진유로서 위진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나 능히 그 말을 다 채용하지 못하였고 봉득이 권만기의 무리도 또한 혹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한나라 문제와 같은 이는 청정하고 과욕했으나 능히 가이의 말을 쓰지 아니하였고 무제도 당우의 치를 사모하면서 동중서의 계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배운 바가 정신과 성의에까지 이르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에 삼봉 정도전이 심기 이론 3편을 저술하였고 권근이 입학도서를 지었는데 이로부터 이후로는 변계량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모든 유생들이 음풍, 영월, 만을 일삼고 도학을 밝히는 자는 대체로 적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임하여 도학을 강명하니 의리의 근본이 크게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참건대 대학, 연희 및 성리학에 관계되는 서적을 모두 간인하여 널리 중해에 반포해서 학자로 하여금 정심, 성의의 학문을 알게 하소서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성현이 아뢰기를 장주의 이상을 정부에 의하게 하는 일을 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형옥의 걱정은 유체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유체가 되면 민정을 신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윤사헌, 동지사 이승훈, 조화승지 김승경 및 성담연이 아뢰기를 만약 현관이 능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정부에 보고하면 갑은 옳다고 하고 어른 그렇다지 못하다고 하여 그 사이에 의위하게 되어 오래도록 결단하지 못하면 제수들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하루를 보내기를 마치 한 해와 같이 할 것이니 그 간신하고 고초스러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옛날대로 하고 정부에 보고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진적은 지난날의 자치이다. 의위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6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선의사 이측이 치게하기를 지금 온 유구국의 사신은 상관인 신시라와 부관인 삼미, 삼부라, 안물, 요시라, 야이라, 선주, 피고, 구라 및
한종인, 격인 등 합해서 219인과 제주 표류인 김비을계, 강무, 이정 등 3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이번 5월 3일 영포에 도착하였습니다. 상관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박다 사람인데 지난 정유년 10월에 부관인과 더불어 흥판으로 인하여 유국에 갔다가 마침 귀국의 표류인이 도착하여 정박하고 있는 것을 만났는데 국왕이 서계를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내하라고 하였으므로 무순년 7월 28일에 배를 출발시켜 나왔습니다. 본년 9월에 대내전이 소위전과 서로 싸워서 대내전의 싸움에 이기고 축전주와 풍전주를 취하여 대관을 보내어 이를 지키게 하였고 소위전은 싸움에 패하여 비전주 등지에 도망가서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비을계 강무 이정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제주 사람으로 지난 정유년 2월 1일 진상할 감자를 가지고 그 주의 사람인 현세수, 이정밀, 김덕산, 양성석이 조계봉과 비거 도순을 타고 주자도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서쪽을 향하여 표류하다가 제7일에 남쪽으로 향하여 표류하였는데 제11일에는 김덕산이 줄이고 병들어 죽었고 제14일 아침에는 장차 한섬에 머무르려고 하다가 배가 부서져서 현세수, 양성석이 이창밀, 조계봉 등은 익사하고 우리들은 배를 뒤워 잡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 거기 자비배 두 척을 만났는데 수상막을 씻고 돌아가서 죽을 끓여 먹이고 제16일에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윤차로 밥 먹여 주었습니다. 섬 이름은 윤이라 이끌고 사는 사람은 장대하고 수염이 길었으며 여자는 서면 머리털이 땅에 이르고 남자는 앉으면 수염이 무릎에 이르렀습니다. 언어와 의복은 외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조승국이라는 세자를 폴립에 섰어 보이니 알지 못하였습니다. 6달을 머물게 되었는데 섬나라 13명이 우리를 거느리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이튿날 하룻밤을 가서 소내도에 정박했습니다. 5달을 머문 뒤 섬사람 5명이 우리를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하루 동안을 가서 페돌마도에 정박하였으며 한 달을 머문 다음 섬사람 5명이 우리를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해 가서 발데이도에 머물다가 한 달을 지나 섬사람 5명이 우리를 인솔하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하루를 가서 후이시마도에 정박하였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섬사람 10명이 우리를 이끌고 중선을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낮, 하룻밤을 가서 탈라마도에 머물었습니다. 한 달을 유한 뒤에 섬사람 8명이 우리를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하루를 가서 이라파도에 머물었는데 위에서 말한 각 섬에 사는 사람의 언어와 의복은 유니와 서로 비슷했습니다. 한 달을 머문 뒤에 섬사람 6명이 우리들을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한 하루를 가서 페라미고도에 머물렀는데 사는 사람의 의복은 먼저의 섬과 같았고 언어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달을 머물고 섬사람 10명이 우리를 이끌고 중선을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사흘 낮 이틀 밤을 가서 유구국의 해변에 이르렀다가 제3일에 관부로 인도되어 갔더니 관대가 매우 후하였습니다. 어느 날에 국왕이 황금으로 꾸민 대련을 타고 앞과 뒤로는 군위의 의장이 매우 성하였으며 또 10여세가 되는 남자가 말을 타고 수행하였는데 병이가 또한 성하였습니다. 관부에 이르러 왔으므로 우리들이 길 곁에서 절하고 울면서 애걸하는 소리를 발하였더니 국왕이 연을 멈추고 물어본 뒤에 사람에게 명령하여 술을 먹이게 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일본 통사로서 우리말을 아는 자가 그곳에 와서 있었는데 말해 주기를 국왕이 홍서하고 여주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연을 탄 사람이 이 여주고 말을 탄 어린아이가 곧 국왕의 아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석 달을 머물렀는데 각각 면포 2필, 청포 1필을 주고 전체로는 돈 1만 5천 문, 후추 150건, 조미 560건 및 어육 장부를 주었습니다. 지금 온 박다의 외인 신실아 등이 출송하여 나흘 밤낮 만에 살마주에 이르러 한 달을 머물고서 배를 출발시켜 이튿날 이튿밤을 가서
빙골에 이르렀으며 육지로 이틀을 가서 박다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내전이 소위전과 서로 싸워 소위전이 싸움에 패하여 도망가고 대내전의 군사가 흩어져서 여러 집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에는 강상에 사람의 머리 넷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고 또 하루에는 효수 둘을 보고 이를 물었더니 효수된 자는 곧 소위전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5달을 머물고 배를 출발하여 하루를 갔어 일기도에 이르러 3일을 머물었으며 대마도에 이르러 2달을 머물다가 금년 4월 초 9일이래 배를 출발하여 이번 5월 3일 연포에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성적시록 백사권 성적 10년 5월 17일 MCN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적시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7일 MCN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삼하수 원홍안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적시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7일 MN 세 번째 기사 제주 경찰관 남계당에게 하서하기를 제주 사람 김비을계 강무 이정 현세수 이청밀 김덕산 양석석이 조괴봉 등이 지난 작년년 2월에 진상할 감자를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오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하게 되어 현세수 이청밀 김덕산 양석석이 조괴봉은 물에 빠져 죽고 김비을계 강무 이정은 유고국에 이르러 본국 사신을 따라서 이번 5월 3일 연포에 도착하였다고 하니 그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본가에 알려주고 죽은 현세수, 이청밀, 김덕산, 양성석이, 조계봉의 집에는 각각 혈전을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시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 청파 역정 강등만이 구질동을 때려 죽인 죄와 전라도 정의의 죄수 양인 송남이 양인 고지를 때려 죽인 죄와 남원의 죄수 양인 김수명이 김수생을 때려 죽인 죄는 모두 교대시에 해당되고 능성의 죄수 백정 박북이 황막동 잉질장이 절의 중을 검약하여 의복을 강탈한 죄는 참부대시에 해당되며 처자는 성록에 의하여 해당 관청의 노비로 영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8일 개요 네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옛날에 변방의 군사들은 한편으로 농사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변방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버려짐이 없었고 병사는 먹을 것이 넉넉하여 변방의 방어가 저절로 충실했었다. 이제 대전의 기록을 보니 관의 둔전은 주진이 20결이고 거진이 10결이며 그 밖의 모든 진은 5결로 되어 있는데 각 진에 둔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 혹은 전혀 없는 곳도 있으니 이는 옛 제도에 매우 어긋난 것이다.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모든 진의 각성이 들리는 곳의 공한 전지를 수에 준하여 모두 차단하여 둔전에 충당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고 한편으로는 변방을 지킴으로써 변방의 방어를 충실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8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논허를 강하다가 공자가 언론이 돈독하다 하여 이를 인정한다면 그가 과연 군자일까 외모만 꾸민 자일까 라고 한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이르기를 군자와 소인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니 시독관 이세광이 대답하기를 그 행사하는 것과 언론을 병합하여 보면 가히 알 것입니다 하고 금토관 조위가 아뢰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그 하는 바를 보고 그 마음씀을 관찰하며 그 좋아하는 바를 살피면 그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처음에는 내가 사람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서 그 행실을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사람에게 있어 그 말을 듣고서 그 행실을 관찰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 두어 마디의 말로서 군자와 소인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주시로 백사군 성종 10년 5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유년 이후로 문과, 무과의 중시와 초시에 합격한 자에게 의정부에서 언영년을 베풀어 주었는데 도승지 홍기달과 주하승지 김승경이 선운을 가지고 갔다. 언영년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며 영예를 축복하기 위하여 임금이 내리는 연회이다. 대개 의정부에서 베풀었다.